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시민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역사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당의 후보가 이번 2024년도 국회의원 후보에 당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또 지방자치 정부 14년 동안 우리 수원시, 특히 우리 수원구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주고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공항 이전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황폐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역 현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여당의 후보가 이번에 반드시 필승을 해야만 모든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국민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봐왔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파벌의 정치 또는 계보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꾼들, 즉 상향식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계보가 아닌 또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당선되었을 때 정치가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지역의 일꾼들, 정말 참 일꾼들이 많이 중앙무대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이나 보완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저는 제 지역에서 거의 32년 동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뽑아주셨던 노의원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모두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도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바꿔주신다면 좋은 결과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지방 정부를 장악했던 민주당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수원 권선구 그리고 영통구에 아무런 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우리 권선구 영통구는 후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2024년도에 새로운 이념, 또 새로운 생각을 갖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국민의힘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었을 때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 나의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마 중앙에 빼겼다는 부분이 제일 크나큰 것 같은데요. 제가 중앙에 줄이 없고 빼기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방대를 나와서 지방 출신, 지방의원 출신, 또 지방대 출신이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더 열심히 다니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는 중앙에 많은 인맥들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강된다면 저는 지역에서 참 일꾼으로서 중앙의 큰 줄로서 함께하는 우리 수원시 또 지방 대학 출신이 또 지방의원 출신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무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행장 이전입니다. 군공항 이전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 14년 동안 수원시를 장악했지만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군공항 특별법을 이용한 많은 세금 낭비를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군공항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국가사무로서 차기 21대 대통령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군공항이 이전에 나갈 수 있고 또 그곳에 첨단 산업을 비롯한 IT, BT, NT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효과를 또 수원시의 발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3호선 지하철 유치입니다. 서울 3호선 지하철 유치를 지금 현재 광교에서부터 매교 삼성전자 정문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 건국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하철 3호선 유치입니다. 반드시 이 3호선 유치가 2026년도에 광역교통망 철도사업 구축사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예탄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인가요? 제가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우리 건국역 사거리 지하철역을 꼭 만들어 주십사라는 3호선 유치 계획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건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를 코파스를 돌리면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체육문화복지센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문화적으로나 체육적으로나 너무나 피폐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절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체육문화복지센터를 반드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 건성구와 영통구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쾌적한 삶, 또 교통난 해소, 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영통소각장 문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통소각장 문제는 영통 구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 시민들께서 함께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영통소각장 문제도 폭넓게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의 모두멜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2, 3년 더 땡겨서 할 수 있는 그 저력을 저 박재순이 꼭 해결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번에 지역마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많아요. 근데 무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인사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친구가 하나 출마선을 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한 지역구에 저는 역시 여기 수원에서 3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에서 본인들이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향식 공천이 반드시 자리 잡았을 때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줄에 의해서 어떤 낙하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하나 우리 시민과 또 당원들, 저 당협위원장을 향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정도는 하고 다녀서 1년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인 거고 자기 혼자서 내려와서 출마한다고
또 수원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역민의 한 동마다 봉사자들, 통장을 비롯한 자치의 많은 산하의 기관의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어떤 교감이 없는 그런 정치라는 것은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를 뺏겼고 중앙정부 국회의원을 뺏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지역에서 거의 20년 이상은 정치, 현실 정치를 뛰어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타개해왔고 그러면서 제 지역의 텃밭을 바꿨습니다.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 출마했었을 때 그 상황을 잠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의원 1명, 제 지역에 시도의원 10명인데 시도의원 10명 중에서 시의원 1명을 데리고 제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 또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원 9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저는 시의원 1명 갖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58,693표라는 38.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시도의원 10명 중에서 6명이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이제 시의장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힘을 밑바탕을 깔았다는 것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염시장이든 지금 이병진 후보든 누구든 민주당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가 반드시 필승으로서 제가 보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대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정말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수원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못했던 것, 비행장 이전을 비롯해서 지하철 사무소 유치, 즉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영통소각장 문제 반드시 저 박재순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써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박재순이고 지금 시도의원 6분과 함께 하는 수원구 반드시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